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산기공이라는 총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카816이라는 소총을 독일 육군이 제식 소총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그걸 독일 방산업체, 총 만드는 방산업체가 들고 일어나서 왜 우리 국산 총 놔두고 수입하느냐 해가지고 뒤엎었는데, 그 뒤엎고 나서 가격이 나왔어요. 완전히 독일 국민들 세금 통수 쳐서 방산업체 배에 불려주는 이 결과가 나왔고, 그런 이 독일 업체들의 정치권 로비의 결과에 우리 한국 방산업체가 희생을 당한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잘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방산업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의 극초음속 드론, 극초음속 무인기, 정찰기, 타격기 여러 가지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이 민항기를 위장한 특수정찰기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흑해 지역에 또 우크라이나 영공 인근에 띄워가지고 러시아군을 도청해서 이 도청 결과를 우크라이나군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러시아 정말 불쾌한 보도인데요. 이 보도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공군이 미라즈 2000 전투기를 동원해서 크림반도 남쪽을 전투 공중 초계를 했다. 계속 미국, 프랑스 이런 이 나토 국가들이 계속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이런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민간용 항공기로 위장한 특수정찰기를 우크라이나 상공에 띄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군 무선을 광범위하게 도청한 뒤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챌린저 650 비즈니스 jet을 기반으로 제작된 일명 아르테미스는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는 민항기인지 정찰기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데, 보도가 나온 이상 러시아가 이 항공기를 그냥 둘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가 자국 통제하에 있는 S-300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패트리어트 팩3 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군 패트리어트를 크레타 섬에 고정 배치해 주거나 아예 포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구닥다리 S-300을 팩3와 바꿔달라는 그리스의 요구, 과연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러시아에 대량의 드론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판매한 이란이 그 판매 대금으로 무엇을 받아갈 것인지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최근 이란과 러시아 측의 비밀 회동들을 추적한 결과, 이란이 러시아제 애드미럴 그레고로비치급 등 신형 호위함과 잠수함의 기술 이전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35대의 F-35A를 105억 달러, 한화 13조 7천억 원에 구매하겠다는 독일 국방부와 의회의 발표는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미국이 독일이 요구한 조건들을 반영해 F-35A의 가격 상한선을 독일에 통보했는데, 이 계약의 최대 상한선은 84억 달러, 11조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당 3,920억 원이라던 F-35A의 상한선이 3,100억 원 수준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독일의 실제 F-35 도입 가격은 2천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공군이 처음으로 미라즈 2000D 전투기를 흑해 전투공중 초계 임무에 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루마니아 영공 방어 지원 차원을 넘어 아예 크림반도 남쪽까지 진출했는데, 프랑스가 흑해 중심부까지 파고드는 공세적 전투 공중 초계 임무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러시아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 비행기입니다. 챌린저 650. 우리 한국 해경에도 이거 초계기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이 애용하고 있는 그런 일반 비즈니스 제트인데, 지금 이거 봐서 이게 군용인지 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문 열어보기 전에 모릅니다. 그런데 함부로 문 열어볼 수 있습니까? 못 열어보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흑해에 날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미군 거다라는 거죠. 안에 뭐 들었냐? 우리 백두, 금강 이런 것들처럼 이 백두 정찰기처럼 감청 장비 들어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보안국이 SBU 등이 뭐 이 러시아군을 감청한 결과, 도청한 결과 이런 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정보를 알려주고 이 흑해 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또 이 우크라이나 영공까지 살짝 들어와가지고 또 감청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러시아가 정말 이 열이 상당히 받겠습니다.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이 S-300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S-300 이 크레타 섬 포대가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치죠. 어떤 사고냐 하면은 튀르키예가 뭐 그리스하고는 어른거리는 사이지만 어쨌든 같은 나토죠. 그 튀르키예 F-16 전투기 바로 그냥 레이더 사격 통제 레이더로 조사해버리고 쪼고 뭐 이렇게 해서 완전 일촉즉발까지 가고 같은 나토끼리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그 바로 그 포대인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좀 줘라라고 하니까 그리스가 이거 그냥 줄 순 없다. 그러면은 미군 니들 패트리어트 3, 팩3 그걸 크레타 섬에 주둔시키든지 아니면 주둔시키기 싫으면 그냥 그 패트리어트를 우리 주든지 그렇게 해서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래된 이 구닥다리 S-300하고 최신형 팩3하고 미국이 바꿔줄 거냐? 그럴 바야 야 니들 안 주고 그냥 우크라이나 팩3 바로 주겠다 이놈들아.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터키, 튀르키예는 좀 바꿔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패트리어트 3, 팩3가 들어가면 지금 러시아제 이 지대공 미사일을 쓰는 것처럼 함부로 미국제 무기를 가지고 같은 나토인 튀르키예 전투기를 사격 통제 레이더로 쪼고 뭐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기 힘들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그냥 뭐 팩3가 더 강하지만 그래 줘라 줘. 이런 평가도 튀르키예의 오신트 그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에드비럴 그레고로비치크 호위함인데 이거 이제 흑해함대 기함으로 지금 쓰고 있죠. 이 정도 한 4,000톤급 호위함 그리고 킬로급 잠수함 같은 이런 잠수함 이런 것들로 샤헤드 136 그리고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의 대가로 달라라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이스라엘 정보국의 발표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해군력을 좀 강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페르시아만 또 호르무즈 해협 여기에서의 통제권을 더 강화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오함대가 이 이란의 불법 무기를 실은 이 뭐 어선, 화물선 이런 것들이 후티 반군에게 막 가는 그런 것들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예 이런 놈들이 호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한 4,000톤 좀 되면 지금 이란은 한 1,500톤짜리 군함 가지고 구축합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선전하고 있으니까 4,000톤짜리 정도 오면 순양함 아니면 전함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워낙 뻥이 강해가지고 자 F-35 독일이 완전 뻥치다가 이 방산업체 로비 그러니까 유로파이터를 만드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했겠죠. 그래서 F-35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제 한 거죠. 국방부하고 정치권이 다 같이 개입을 해서. 그래서 이 F-35 한 대에 3,900억 원 넘게 주고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이 어떤 그 옵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블락4에다가 핵무장 투발할 수 있고 이런 거 이제 다 해가지고 미국에게 줬더니 자기네들은 3,900억 원 넘게 주고 사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비싸서 이거 사면 안 되고 유로파이터를 사야 되잖아 라고 국방부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그거 최대 협상 상한선이 3,100억 원 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미국적 무기 FMS로 많이 샀지만 이 DSCA에서 정해주는 최대 상한선 여기에서 주로 60에서 70% 선에서 협상이 돼요. 또는 뭐 이 추가 옵션이라든지 여유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왕창 줄여버리면 한 절반 가격에도 하고 그래서 이거 3,100억 원 딱 이렇게 상한선을 미국에서 정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2,000억, 2,100억 또는 싸면 한 1,900억 이 정도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독일은 국방부부터 정치권이 다 같이 나서서 3,900억 넘게 주고 살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국민에게 한 겁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서도 지난 정권 때 경항모 추진을 하면서 그 이제 청와대에서 확 드라이브를 걸었으니까 국방연구원의 모 연구원, 모 박사가 F-35B 한 대에 1,000억 원 정도면 살 수 있다. 라고 거짓말했던 그 놈하고 비슷한 자들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영국이 F-35B를 3천억 원에 샀고 한 대당 싱가포르가 2,700억 원에 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1,000억 원에 주고 삽니까? 그런데 국방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인균 같은 사람 저런 말 들으면 안 돼 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기가 차는 자들입니다. 지금 부끄러워서 고개를 어떻게 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얼굴 한번 똑바로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 공군의 미라지 2000 전투기가 루마니아 방공 지원을 위해서 루마니아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루마니아 영공만 초기하다가 쑥 나와가지고 이 흑해 중간 지점까지 나와가지고 초기를 한 겁니다. 이러면 이제 러시아가 화들짝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공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은 대단히 불쾌하겠죠. 그래서 러시아를 계속 불쾌하게 만들고 있는 나토 국가의 상황까지 알려드렸고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이 정찰과 공격 임무에 사용할 스텔스 극초음속 드론 조달을 위한 비밀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드론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프로젝트명은 메이햄인데 완성되면 이름 그대로 적들을 아수라장, 난장판으로 만들 가공할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군 연구소가 방산업체 레이도스와 일명 메이햄 프로젝트로 명명된 비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감시정찰과 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텔스 극초음속 드론이 개발될 예정이라고 복수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현지 시각 12월 19일 밝혔습니다. 사업 진행 여부가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이 계약은 미 국방부 계약 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던 업계 관계자들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미국은 공군 주도로 지난 2020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이 레이도스와 체결한 이번 계약은 3억 4천만 달러 규모인데요. 레이도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이 공기 흡입식 스크램젯 엔진을 사용하는 스텔스 다목적 드론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 연구소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메이햄 프로젝트가 대륙간 비행이 가능하면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순항할 수 있고 다기능 페이로드를 통해 감시 정찰을 물론 타격까지 가능한 드론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고했지만 구체적인 목표 성능과 재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레이도스사가 터빈 기반 복합 사이클 엔진과 이중 모드 램젯 엔진 설계에 있어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해 왔다면서 이번에 개발되는 드론은 별도의 이착륙 지원 시스템 없이 드론 스스로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며 장거리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 정도만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현재 록히드 마틴 스컹크웍스 팀 주도로 진행 중인 SR-72 다크스타 프로그램의 무인화 버전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실체가 무엇이든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대륙간 비행이 가능하면서 스텔스 성능까지 갖춘 드론이 실제로 등장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게는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 사진 딱 하나만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스텔스 그리고 극초음속으로 대륙간 비행 가능한 마하 5 이상 그리고 마하 5로 순항을 할 수 있는 순항을 해야 이제 연비가 좋아지니까 그런 드론이다. 그리고 임무용 모듈 해서 이번에는 정찰 임무야. 그러면 정찰 모듈을 탑재해서 정찰 임무에 들어가고 이번엔 타격이야. 그러면 타격 모듈 추가해서 이제 뭐 공격하는 무장, 내부 무장 뭐 이런 거 탑재해서 대륙간 비행을 한다. 정말 뭐 무지막지한데요. 이 스크램젯 엔진을 가지고 어떻게 이착륙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니까 뭐 하겠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거의 염가형이 아니냐. 이게 바로 이제 록히드 마틴 스컹크웍스 팀이 만들고 있는 이 SR-72의 그 다크스타의 CG예요. 근데 이거 비싸죠. 요거는 이제 유무인 복합인데 이것의 염가형이 바로 저 스텔스 극초음속 드론이 아니냐라는 설이 있는데 아무튼 미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능을 낼지 기대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도 개입되어 있어서 찝찝한 기분 나쁜 소식입니다. 보겠습니다. 한국이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대량 수출할 뻔했던 독일 육군의 차세대 돌격 소총 사업이 결국 HK416의 재직 채용으로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의회가 차세대 소총 구매를 위한 예산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지난주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로부터 차세대 돌격 소총 시스템 사업 관련 예산안 최종 심의를 받고 2억 900만 유로, 한화 약 2,898억 원 규모의 돌격 소총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복수의 독일 언론들이 현지 시각 12월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독일 육군은 독일 해클러&코사의 HK416A8 돌격 소총을 G95A1이라는 명칭으로 11만 8,718정을 도입해 기존 G36 소총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현지 솔닷 운드 테크닉의 보도에 따르면 2억 900만 유로는 눈속임을 위해 예비 부품과 액세서리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 총기 도입 가격인데요. 예비 부품과 액세서리, 후속 군수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이번 소총 도입 계약의 총액은 2억 7,330만 유로, 한화 약 3,790억 원을 초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차기 소총으로 재직 채용됐지만 독일 업체들의 로비와 반발에 밀려 결국 채용이 취소된 헤넬사의 마크 556 돌격 소총보다 훨씬 비싼 가격인데요. 당시 헤넬사는 12만 정의 물량을 2억 4,500만 유로, 한화 3,397억 원에 납품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독일군은 HK416A8 모델을 정당 319만 원꼴에 구입하게 됐는데요. 이는 헤넬사가 제안했던 정당 283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싸 업체의 로비에 말려 독일군이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소총을 구매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독일은 지난 2020년 UAE의 카라칼사가 독일 현지 헤넬사를 통해 제안한 마크 556 돌격 소총을 제식 소총으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당시 카라칼사는 총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우리나라의 다산기공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마크 556 소총을 생산해 독일 현지에서 완성한 뒤 독일군에 납품할 예정이었습니다. 독일 안팎에서는 업체의 로비와 압력 행사로 사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이번에 납품될 HK416A8 소총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구매자보다 판매자가 갑이 되는 황당한 방위산업 구조. 독일이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독일 육군의 총이다 하고 이렇게 쫙 자랑하고 있는 총인데 뭐 이거 완전히 그냥 그 기존 HK416보다는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뭐 이 레일도 바뀌었고 개머리판, 탄창, 또 손잡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정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HK416을 선정했다라는 건데 이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이 HK416이라는 게 라이선스가 다 풀려 있다 보니까 아무나 그냥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요. 그래서 UAE의 총기 설계 회사인 카라칼사가 카816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 사업에 제안을 해서 마크 556이라는 총기로 제안을 해가지고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카라칼사는 자기네들의 생산 설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다산기공이라는 회사하고 제휴를 맺고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산기공이 이 사업에 결국 생산자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UAE의 카라칼사는 사업 진행자고 그러니까 다산기공하고 이익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지금 물가로 정당 283만 원에 제안을 해서 계약을 따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 정치인들과 방산업체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국산 독일산 총기 회사가 있는데 왜 외국산 하냐. 그놈도 HK416 이놈도 HK416 똑같은 건데 그러면 국산 HK416을 해야지 왜 UAE가 설계하고 한국이 생산하는 그 HK416을 왜 하냐 라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 맞다 하고 계약을 갖다가 파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최종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딱 나온 보도 보면 2,898억 원에 계약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고 UAE가 판매하는 그 카816 그보다 싸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이 내용 보면 이거는 그냥 눈속임 하려고 그냥 순수 총기 가격이야. 당연히 카816 즉 카라칼하고 계약했던 다산기공이 생산해서 납품하려고 했던 그 계약의 옵션들하고 대입을 해보면 이 독일계 정당 36만 원이 더 비싸다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정당 36만 원 더 비싸게 주고 독일제 물건을 일부러 사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11만 8,718장이니까 총 427억 원을 더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방산업체가 427억 원 더 먹은 거죠. 그럼 427억 원 누구 겁니까? 독일 국민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산업체 배불려 주기 위해서 독일 국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그냥 뽑아 먹은 거죠. 국산품 애용, 국산품 애용. 그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같습니까? 우리 한국의 카이. 제가 뭐 괜찮은 무기 만들고 그거 가지고 선전하고 또 여론 조성해가지고 뭐 승리하고 이거는 좋다 이겁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비행기, 헬리콥터 만들어가지고 우리 육군, 해병대, 공군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이 카이 이런 자들하고 좀 비슷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방산업체를 위해서 우리 국가안보가 희생해서는 안 된다. 방산업체를 위해서 내가 정말 힘들게 일해서 벌어들여서 내고 있는 이 세금이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십니까? 그래도 국산 무기 생산해야지. 아유,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수백억 원, 수천억 원 이렇게 막 줘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많이 벌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차죠. 내 돈이라면 그냥 그게 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 돈은 비록 여기 요만큼 들어가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동네에 도로를 닦아주고 고속도로 하나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깝습니까? 방산업체가 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해보는데 이게 바로 UAE의 카라칼이 만든 설계한 카816 우리 한국이 다산기공이 생산한 바로 그 총이에요. 이거 될 뻔했다가 427억 원 바가지 탁 씌우고 독일 업체가 탁 여론조성 딱 해가지고 국산품 해야지 하고는 먹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전철 밟지 맙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